루팡 시즌 2화는 1화보다 더 노골적으로 말한다. 도둑은 손이 아니라 구조로 훔친다. 1화가 배 위에서 루팡이 있다는 소문 하나로 사람들의 시선을 재배치했다면 2화는 그 소문조차 필요 없다. 루팡은 이미 잡혔다. 철문이 닫혔고 감옥의 규칙이 시작됐다. 여기서 대부분의 이야기는 끝나야 맞다. 그러나 루팡은 끝을 믿지 않는다. 그리고 이 두 번째 기록의 첫 장면은 그 유명한 말로 시작하는 편이 좋다. 아르센 루팡은 감옥에 있다. 이 한 줄이 주는 안심이야말로 루팡이 가장 좋아하는 자물쇠다. 사람들은 감옥이라는 단어만 들으면 결론을 내린다.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런데 루팡은 바로 그 지점을 시작으로 만든다. 사건의 표면은 간단하다. 루팡이 수감된 동안 프랑스 어느 강변에 서 있는 특이한 성 말라키 CHTEAUDMALAQUIS가 표적이 된다. 그 성의 주인은 카오른 베런 DCAHORN. 그는 귀족이고 부자고 무엇보다 남에게 빼앗기지 않을 거라는 확신. 이 강한 사람이다. 성은 요새처럼 보이고 물길 위 바위에 걸쳐 있고 다리로 연결되어 있고 내부엔 값진 것들이 있다. 도둑이 노리지 않을 이유가 없다. 그래서 경찰, 특히 가니마르 GANIMARD 같은 사람은 본능적으로 이렇게 생각한다. 루팡의 냄새가 난다. 그런데 주변은 곧바로 반박한다. 말도 안 돼요. 루팡은 감옥에 있잖아요. 그 반박은 논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습관이다. 사람은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사실로 착각한다. 가니마르는 그 습관을 믿지 않는다. 그는 범죄자들이 가능한 것만 한다는 가정 자체를 의심한다. 그래서 그는 말라키 성 주변을 훑고 사람을 보고 소문을 듣고 그리고 무엇보다 루팡이 감옥에 있다는 사실이 너무 완벽하다는 점을 찝는다. 이건 홈즈식 언어로 바꾸면 이렇게 된다. 너무 완벽한 알리바이는 알리바이가 아니다. 가니마르는 직접 감옥으로 가서 루팡을 만난다. 그리고 거기서 루팡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억울해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루팡은 감옥을 무대의 중앙처럼 쓴다. 감옥은 사람을 작게 만든다. 그런데 루팡은 감옥 안에서도 사람들의 시선을 자신 쪽으로 끌어당긴다. 그는 말한다. 당신들은 성을 뒤지고 있죠. 답은 거기 없어요. 그리고 아주 느긋하게 다음 단서를 던진다. 답은 나에게 있어요. 그 다음부터 이야기는 경비 강화의 기록처럼 흐른다. 카오르는 겁을 먹는다. 아니, 정확히는 체면이 겁을 먹는다. 내 성이 털렸다는 사실 자체가 모욕이니까. 그래서 그는 경비를 늘리고 경보를 달고 문을 잠그고 사람을 의심한다. 성은 점점 더 잠긴다. 그런데 잠긴다는 건 루팡에게는 좋은 신호다. 잠그는 행위는 사람의 행동을 단순하게 만든다. 누가 어디에 있고 누가 언제 움직이고 누가 무엇을 확인하는지. 방어가 강화될수록 방어의 패턴은 더 고정된다. 그리고 고정된 패턴은 누군가에게는 지도다. 루팡은 감옥 안에서 그 지도를 그린다. 직접 그리진 않는다. 대신 그려지게 만든다. 가니마르가 성으로, 경찰이 성으로, 소문이 성으로 몰린다. 도둑의 시선이 아니라 모두의 시선이 성으로 몰린다. 루팡은 그 몰림을 이용한다. 집중은 언제나 빈틈을 만든다. 그리고 사건이 일어난다. 말라키 성에서 귀중품이 사라진다. 감시망은 촘촘했고 사람들은 긴장했고 오늘은 안 된다는 확신이 있었다. 그런데 그 확신이 깨진다. 이때 카오른이 느끼는 건 손해가 아니라 굴욕이다. 누군가가 내 성을 털었다. 내 자부심을 털었다. 내 안전을 털었다. 가니마르는 이제 더 단단히 확신한다. 루팡이다. 그리고 다시 반박이 온다. 루팡은 감옥에 있어요. 이쯤 되면 이 문장은 반박이 아니라 주문이다. 사람들은 그 주문을 외우고 싶어 한다. 외우면 마음이 편해지니까. 하지만 루팡은 그 주문을 거꾸로 사용한다. 루팡은 감옥에 있다. 그 말이 퍼질수록 루팡의 손은 더 길어진다. 여기서부터 이야기의 묘미가 올라온다. 루팡은 감옥에서 무엇을 했는가?
그는 분명 철문 안에 있었고 감시를 받았고 벗어날 수 없었다. 그렇다면 그의 범죄는 물리적인 이동이 아니라 인간의 이동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커진다. 누가 감옥을 드나드는가? 간수, 변호사, 면회객, 공문, 소포, 심부름꾼. 감옥은 닫힌 공간이지만 완전히 닫힌 적은 없다. 오히려 감옥은 규칙적으로 열리는 문이 있는 장소다. 그 규칙을 아는 사람에게 감옥은 벽이 아니라 통로다. 루팡은 그 통로를 자신의 손처럼 쓴다. 그리고 결정적인 건 루팡이 직접 훔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다. 누군가가 대신 훔치게 만들면 된다. 누군가가 훔치도록 유도하면 된다. 루팡이 만든 건 도구가 아니라 역할이다. 결국 가니마르는 루팡의 말을 다시 떠올린다. 성만 뒤져서는 답이 없다. 답은 나에게 있다. 이 대사는 허세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방향지시다. 루팡은 늘 사건의 중심을 자기 쪽으로 당긴다. 왜냐하면 사건의 중심을 잡는 사람이 결말을 편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니마르는 성의 흔적보다 루팡의 주변을 보기 시작한다. 루팡이 누구를 만났는지, 어떤 편지를 받았는지, 어떤 정보를 흘렸는지. 그러면서 독자는 서서히 깨닫는다. 이 사건의 핵심은 도둑질이 아니라 증명이라는 걸. 루팡은 훔쳐서 돈을 벌고 싶었던 게 아니다. 그는 보여주고 싶었다. 감옥은 나를 막지 못한다. 너희가 믿는 질서는 내가 원하면 언제든 틈이 된다. 이제부터는 추리의 방식 구간이다. 2화에서 루팡이 쓰는 가장 큰 기술은 불가능의 연출이다. 사람들은 불가능하다고 믿는 순간 관찰을 멈춘다. 감옥에 있는데 어떻게? 라는 말이 나오면 그 다음 질문을 포기한다. 어떻게를 포기하는 순간 사건은 다시 루팡의 것이 된다. 루팡은 여기서 직접적인 트릭보다 더 강한 것을 쓴다. 사람들의 사고 습관. 사람들은 위치가 곧 행동 가능성을 결정한다고 믿는다. 그래서 감옥에 있는 사람은 밖에서 행동할 수 없다고 믿는다. 그런데 현실은 다르다. 행동은 손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지시, 계획, 연결로도 한다. 루팡은 자기가 움직이지 않고도 세상을 움직이게 만드는 방식으로 내가 여기 있어도 너희는 당한다를 증명한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수사의 방향 조작이다. 1화에서 루팡은 소문 한 줄로 승객들의 시선을 서로에게 돌렸다. 2화에서는 루팡이 감옥에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수사의 방향을 성으로만 고정시킨다. 모두가 성의 방어를 강화할수록 감옥과 성 사이에 놓인 수많은 통로는 중요하지 않은 것이 된다. 바로 거기에 루팡의 길이 열린다. 루팡식 사고는 이렇게 말한다. 너희가 본다고 믿는 곳에서 나는 움직이지 않는다. 너희가 보지 않는 곳에서 나는 움직인다. 그리고 루팡은 늘 가장 강력한 감시가 작동하는 곳에 자신을 둔다. 감옥, 경찰, 법정. 왜냐하면 그곳은 안전하다고 믿게 만드는 상징이기 때문이다. 상징은 사람을 안심시키고 안심은 관찰을 마비시킨다. 루팡은 그 마비된 관찰을 훔친다. 마무리는 이렇게 내려야 한다. 루팡은 여전히 감옥에 있다. 그런데 사건은 이미 끝나버렸다. 이 결말이 남기는 공포는 간단하다. 잡았는데도 끝나지 않았다. 홈즈의 결말은 잡았으니 끝났다인데 루팡의 결말은 잡았어도 시작됐다다. 그래서 2화의 진짜 질문은 누가 훔쳤나가 아니다. 어떻게 훔쳤나도 아니다. 왜 사람들은 불가능이라는 말에 생각을 멈췄나? 루팡은 그 멈춤을 노린다. 그리고 다음 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그럼 진짜로 루팡이 감옥에서 나오는 순간은 언제인가? 원서 흐름의 다음 이야기는 LVASIONDARS니 루퍼 나르센 루팡의 탈옥. 2화는 감옥에서도 가능하다를 보여줬고 3화는 그럼에도 너희는 믿을 것이다를 보여준다.